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 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진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강민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서울대학교 토론 동아리 다담회 학생들 자리했습니다. 정상백 학생과 최하은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갈수록 하반기 공채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럼요. 정말 많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취준진담 하반기 공채 특집에 대한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 열기를 이어서 오늘 알아볼 기업 어디죠? 어디죠? 네, 지난 10수년 동안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네. CJ그룹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CJ그룹은 2016년도 하반기에 이제 대졸 공채로 약 950명과 동계 인턴 약 350명 정도를 채용을 하는데요.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규모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약 1,300명 정도의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CJ그룹의 4대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식품과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미디어와 그리고 유통 분야에서 이렇게 채용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면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CJ 신입사원이 되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핫키워드를 통해서 CJ그룹에 대한 모든 것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주세요. CJ 공채의 모든 것. 첫 번째 키워드, 과연 무엇일까요? 오, CAT와 CJAT군요. 네. 이게 뭘까요? 캣 아니라 캣, CAT는. 근데 일단 CJAT는 무슨 적성검사 뭐 이런 게 아닐까. 래퍼니까 CZ. CJ 동생. CZ? CZ. 고마워요. 알겠습니다. 받아주면 좋잖아요. 고맙네요. 첫 번째 키워드 하은 학생이 준비했죠? 네, 말씀하신 대로 CAT와 CJAT는 CJ그룹의 인적성 검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네. 이 CAT 같은 경우는 Cognitive Ability Test라고 하고요. CJAT는 CJ Aptitude Test라고 합니다. 그래서 CAT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의 학습 능력, 지시 이해력, 그리고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는 검사로 직무 및 과제와 상관없이 직무 퍼포먼스를 예측하는 데 유용한 도구라고 하고요. CJAT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의 개인적 가치가 이 CJ그룹의 밸류에 맞는지 얼마나 부합하는지 측정하는 검사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CJ 직무 적성 검사의 난이도가 좀 어떻게 한가요, 선생님? 일단은 삼성이나 뭐 현대차 그리고 SK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좀 낮은 게 사실인데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많이 풀수록 유리하다. 총 몇 문제가 출제되는 거죠? 네, CAT 같은 경우 구체적인 문항은 선대평이나 또 단답형인데요. 지원자는 55분 동안 총 95문항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CJAT는 30분 동안 250문항을 답해야 한다고 합니다. 30분 동안 네, 250명. 이게 직장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상황 같은 것을 주고 또 대처 방안들을 읽은 다음에 그 방안이 자신의 생각하고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30분에 250문항이라는 거는 엄청난, 이거 찍어도 그러니까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떤 문제들이 나오나요, 이건? 네, CAT에서는 학습 능력, 지시 이해력, 그리고 문제 해결력 등을 측정합니다. 이 CAT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유형별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인데 이 CAT 같은 경우는 같은 유형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요. 매 번호마다 다른 유형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으로는 주어진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하는 단문 독해, 그리고 데이터와 도표 등의 통계 자료를 참고해서 결과를 찾아내는 자료 해석, 그리고 제시된 조건에 의해 추론하는 언어 추리, 그 단항식, 다항식, 그리고 연립방정식을 이용한 응용 계산 등이 출제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CJAT는요? 아무래도 이 CJAT 같은 경우에는 CJ 밸류라고 할 수 있는 정직, 열정, 창의 이 세 가지 그 핵심 가치를 지원자들이 얼마나 이제 잘 부합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평가하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과연 새롭게 입사하는 우리 지원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정직하게 행동을 하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열정을 발휘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매우 그렇다 해서 매우 그렇지 않다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이 한국어 자체가. 그래서 5점에서 6점 정도 속도 정도로 선택을 하게 돼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 창의성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인문학적 소양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그 CJ와 관련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CJ가 배급하는 혹은 제작했던 영화들을 보여주고 뭐 이제 순서대로 이제 어떠한
그 시기적인 순서대로 우리 학생들이 한번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CJ에 대한 관심도도 좀 많이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J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적성 검사를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 지방에 사는 취준생들의 번거로움을 조금이나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네. CJ 공채 모든 것 두 번째 키워드. 보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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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정말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보고합시다. 아니면 보고서 쓰듯 보고합시다. 네. 네네. 아니면 보고합시다. 그냥 보고합시다. 아, 네. 보고합시다. 보고합시다. 과연 중에. 이둘 중에 뭘지 선배 학생 뭔가요? 네, 보고합시다는 그 말씀해 주신 그냥 말 그대로 보고, 아. 네, 보고 드리는 리포트, 네, 리포트. 네, 그 보고하시라고요. CJ 심층 면접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이랑 또 지원자들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면접인데요. 직무에 따라서 사실 뭐 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 보고 과정을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J인으로서 뭐 자질이나 팀워크, 인성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나요, 좀? 네, 이게 4명에서 6명의 응시자가 팀을 이뤄서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문제 해결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하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팀에 지원을 했다면 뭐 신메뉴의 언론 홍보 방식을 그 아이디어를 제시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걸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고요. 네. 그럼 2명의 면접관이 이 응시자들과 함께 동석을 해서 과제 해결 과정과 그 팀원들의 성향 그리고 문제 해결 방식을 질문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보고 형식의 심층 면접에서 합격을 하기 위한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이 심층 면접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이해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과거에는 전통적으로는 인성 면접이라고 해서 뭐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봤단 말이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구조화 면접이라고 해서 우리 지원자가 가장 어려웠던 그 환경 자체를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해서 과거 이 지원자의 행동을 들으면서 평가를 하는 질문인데 근데 우리 학생들이 워낙에 준비를 잘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한단 말이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걸 봐줄 수가 없다. 직접 너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우린 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와 같이 보고합시다와 마찬가지로 관찰 면접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어차피 그 짧은 시간 동안 2시간 내에 동안 우리 학생들이 좋은 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 결과도 중요한 건 맞지만 그 보고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과정이 과정.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팀워크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하은 학생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송백 학생이 이거 왠지 이 친구 아이디어 채택이 되면 나한테 불리할 것 같아서 억지로 깎아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팀워크에 저해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백 학생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데 하은 학생이 이건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거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더 적극적으로 뭔가 의견을 개진하게 되면 말 그대로 결과보다도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친구는 나중에 조직 생활을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찰 면접이라는 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에서 우리 지원자들의 커뮤니케이션 분석력, 창의성, 팀워크, 조직화 능력 이런 공통 역량 등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면접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과정 속에서의 태도를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CJ그룹 공채 심층 면접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자, 마지막 키워드 이제 드디어 나오는군요. 과연 무엇일까요? 시험 문제가 나올까요? 서베이. 서베이. 서베이는 서베이. 설문조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설문조사. 어떤 걸 네. 설문조사한다는 걸까요? 그러게요. 서베이, 글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우리 지원자들의 그 이력서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검토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유치원이 되네요. 하은 학생 맞나요? 네, 이게 이번 하반기 채용부터 도입된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2차 면접 과정에서 이 직무 성향 서베이라는 걸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CJ그룹 인사 담당자 말에 따르면 지원자가 어떤 직무에 적합한지 판단해서 이후에 부서 배치 등을 고려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설문조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의 성향을 알기 위한 것이지 네네. 합격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모른 척 해주시느라 좀 고생하셨네요. 당연하게 하실 수밖에 이게 제일 쉽지 없지만. 않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합격 여부에 정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진실만을 좀 말씀해 일단은 주세요. 기본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결과적으로 회사는 그 우리 지원자들의 적이 아니거든요. 네. 결국 파트너이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들도 모르는 그러한 성향을 파악해서 향후에 입사했을 때 좀 더 적합한 직무로 배치할 수 있다라면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서베이라고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처음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될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데요. 우리 실력 있는 취업 컨설턴트죠. 우리 강민호 대표님께서 예측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온라인으로 당연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2차 최종 면접이라고 할 수 있는 임원 면접 전에 이 서베이를 시행을 하고 이 지원자가 어떤 성향을 가진지 미리 파악한 상태에서 임원 면접을 실시해서 이 지원자가 혹시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러한 반사회성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를 검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면접 전형에서는 활용하지 않을 거고 향후 입사 후에 활용할 거고 만약에 제가 딱 봤을 때 어떠한 직무에 정말 적합하지 않은 성향을 갖고 있다면 그 면접 과정에서 정말로 이 지원자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심층적으로 좀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CJ는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의 계열사가 있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점검하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네, 그래서 직무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의 직무 능력을 자세히 파악한다고 하는데요. 직무 면접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직무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실무진들이 지원자들의 직무 적합성이나 직무 이해도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위원들이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뭐 지원 동기나 경험, 성격, 성향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데요. 지원자가 현재 갖춘 능력보다는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다각도로 살핀다고 합니다.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이제 나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좀 보여줄 수 있나 싶은데요. 어차피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딱 봤을 때 이 친구는 정말 이 직무에 관심이 많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한 예로 어떤 홍보직에 지원했던 지원자가 과거 CJ의 기사들을 분석해서 이게 회사에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또 회사에 또 제출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이런 열정을 좀 증명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능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 단순하게 얘기하면 직무와 회사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주시고 내가 만약 입사하게 된다면 이 CJ에 어떠한 기여, 즉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좀 계획을 좀 보여주신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좀 검증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직무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들을 하나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직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왜 그 직무를 수행하려고 하는지,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준비된 노력과 강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직무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 재환 씨한테 뭐 예를 들어서 가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사실은 어떠한 팩트도 있지만 자기만의 어떠한 철학을 보여줌으로써 이 지원자가 이 가수라는 직업, 이 직무에 대한 그 깊이 있는 내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격이 장단점도 물어보는 건 맞지만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마이너한 부분이고 직무에 대한 그 열정과 노력, 잘할 수 있는 이유를 중심으로 1차 직무 면접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럼 학생들에게 직접 기출문제 한번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하은 학생과 성배 학생의 관심이 있는 계열사 그 직무를 감안을 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최하은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컨텐츠라는 게 무엇이고 인생을 살면서 가장 최고의 컨텐츠가 또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컨텐츠란 사람들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일상 속이나 아니면 좀 더 힘든 일에서 벗어나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간만큼은 정말 마음의 평화도 얻고 또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저는 컨텐츠와 함께하는 시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인상 깊었던 컨텐츠는 아무래도 우리 취업을 부탁해라 생각을 해요. 제가 그냥 단순히 보고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생산자가 돼볼 수 있는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컨텐츠 생산을 경험하고 저만의 컨텐츠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네네. 취업을 부탁해를 꼽고 싶습니다. 야. 일단 저는 대답이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데 저도요. 이게 네. 본인의 경력을 한 번 더 어필하고 추가 질문을 좀 유도할 수도 있는 대답인 것 그렇죠. 같아서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나요? 이게 생산자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생산자. 내가 직접 이렇게 생산해서 남들에게 이게 준다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서 구성적인 측면도 그렇고 컨텐츠적인 측면도 그렇고 굉장히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이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더 좋은 게 CJ E&M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 컨텐츠라는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때문에 네. 컨텐츠에 대한 철학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업화할까도 항상 고민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연결시켜서 아마 했다면 좀 더 어떻게 보면 CJ E&M이 좀 추구하는 그런 인재에 더 부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계속해서 한번 성백 학생에게도 질문해 주시겠어요? 우리 성백 학생은 식품 쪽 그리고 경영 전략이라든지 경영 기획 이런 분야에 관심이 좀 있기 때문에 네. CJ 제일제당의 경영 전략 부서라고 감안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우리 CJ 제일제당이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좀 더 추구했으면 좋겠는지 본인의 아이디어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저도 자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엄밀하게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1인 가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주변을 둘러봐도 그렇고 아니면은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 과일 같은 것들을 1인이 사실 섭취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게 맞아요. 사실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CJ에서 뭐 대기업이니까 전략적으로 지원이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주변에서도 스타트업으로 많이 시작을 하는 게 과일을 일괄적으로 많이 모은 다음에 도시락 형식으로 많이 나눠서 여러 가지 과일을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CJ에서 이런 뭐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면 사실은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백 학생의 대답 어땠나요? 뭐 역시나 두 분이 뭐 대답이 뭐 아주 훌륭한 것 같고요. 성백 학생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경험, 즉 소비자 관점에서 이러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그러한 경험이 이렇게 설득력을 좀 더 더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영 전략을 고민하는 이제 지원자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런 외부의 트렌드도 감안해야 되지만 내부의 자원 역시 고려하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짜는 그러한 좀 뭐랄까 좀 치밀함이 있으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CJ 제일제당에 대해서 공부했던 부분을 좀 믹스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아마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이 알려주신 팁 잘 활용하면 면접에 100%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CJ그룹 공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CJ 공채에 대해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성백 학생부터 질문 시작해 주세요. 네, CJ그룹 공채 같은 경우에는 어학 점수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데 실제로 어학 점수를 전혀 보지 않나요? 봅니다. 본다. 네. 일단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예, 봐요. 컨디션이 늘 안 좋으니까 지금이 CJ그룹이 이제 서류 전에 발표를 하고 인적성 준비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워낙에 많이 떨어지고 합격하다 보니까 좀 민감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학 점수를 보지 않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제 CJ의 인재상을 보면 핵심 가치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로 나아갈 수 있는 인재를 원하거든요. 근데 어학이 안 된다는 건 사실은 이 인재상에도 부합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지만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은 학생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대표님, CAT와 CJAT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지를 푸는 게 도움이 되나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한 번 정도 풀어볼 필요는 있는데 네. 결국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우리 지원자들의 그런 사고력이라든지 이러한 인성적인 부분이 준비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그게 당장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간에는 좀 풀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은 학생 이제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CJ 계열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으면 서류 전형에서 혜택이 있다. 네. 일정 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은 서류 전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다. 혜택이 있다. 과연? 모든 계열사가 다 혜택이 있는 건 아니고요. CJ 푸드빌이라든지 푸드빌. CJ CGV 그리고 그죠, CJ 그죠. 올리브영 이렇게 매장 매장지.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이 아르바이트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네. 실제로 뭐 6개월 이상 근무라든지 이런 거 했을 경우에는 서류에서 우대를 한다고 채용 공고에도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하긴 또 모든 CJ 그룹이 다 그럴 수는 없죠. 매장직이 이제 그쵸? 아르바이트를 네. 하게 되는 거니까. 진작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CJ 공채에 대한 진실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하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답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멀티플렉스,
한국 영화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된다 대 부작용도 크다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멀티플렉스 극장이 도입이 되면서 한국 영화 산업이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 한국 영화 산업의 규모는 확대가 되었는데 흥행 성적이 뛰어난 영화들이 스크린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의 의견이 아하.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문제 오늘 두 학생의 토론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백학생부터 1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98년도 강변 CGV가 생기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멀티플렉스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로써 한국 영화는 드디어 산업으로서의 위상과 규모를 갖추게 된 것인데요. 그 발전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관람 환경의 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좁고 건전하지 않은 듯한 분위기에서 깔끔하고 가족 단위의 여가도 가능하게 바뀌면서 굉장히 관람객이 늘어났고요. 두 번째는 투자 배급 시스템의 전문화가 되어서 굉장히 영화 제작자가 전문적이고 탄탄한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된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본이 들어가게 되면서 시장의 크기가 커졌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하은 학생 1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반대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1,000만 관객을 기록한 영화가 무려 11편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영화 산업 규모도 세계 7위권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이런 성장 원인으로 물론 멀티플렉스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멀티플렉스로 인한 부작용이 확실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화 간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정 영화의 스크린 독점으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영화 소재의 획일화 그리고 다양성 약화로도 이어져서 한국 영화 산업의 토대를 부실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법적 규제 등을 통해 보완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한국 영화 산업 발전에서 멀티플렉스의 역할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성백 학생부터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일단 하은 씨 얘기를 잘 들었고요. 얘기 들은 것 중에서 뭐 상영관끼리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상영관은 그럼 어떻게 배급을 해야지 공정한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사실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하나의 사례로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초 흥행했던 검사회전 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개봉 10일 만에 630만 명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물론 영화가 잘 만들어진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스크린 독점으로 인해서 더욱더 숫자가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2,400개의 국내 스크린 중 1,800개 이상에서 검사외전을 방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영화 매출의 70%가 이 검사회전 한 영화가 가져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영화가 하나의 그런 거대한 영화밖에 없고 그럼 관람객의 선택권도 줄어들고 저는 이러한 상황이 뭔가 스크린 독점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심화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영화 산업이 말 그대로 산업이라는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일단은 먼저 들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검사외전을 예로 드셨는데 상영관이 많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배경에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기를 원했다는 그런 게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멀티플렉스 시대의 뭐 특징이기도 한데 굉장히 마케팅부터 시작을 해서 기업 단위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전부터 관객들의 기대감이 올라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대도 하고 있고 그러한 면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하은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은 영화들도 관람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지속적인 수요가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 그것들을 상영하지 않을 이유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관람객이 원하는 영화가 극장에 걸린다면 좋겠지만 뭔가 이런 자본과 그리고 대기업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성이 가장 큰 이 시장의 논리로 작용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영화가 산업이기 이전에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어떠한 우리 사회 문화적인 토대가 되고 또 예술의 한 장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영화 산업의 발전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좀 더 다양성이 확보가 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영화 산업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큰 성장을 이뤄온 데는 멀티플렉스라는 게 큰 기능을 했지만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이룩한 지금은 아무래도 뭔가 좀 더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장기적으로 한국 영화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규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스크린이 독점되는 걸 막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완전한 독점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사실은 뭐 막아야 되는 것이 영화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전반적인 산업에 있어서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지금이 정말 독점이라는 말을 완벽하게 쓸 수 있을 만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멀티플렉스라는 게 아예 없었다면 지금 독립영화나 하은 씨가 말하는 뭐 예술적인 그런 감정을 담은 그런 영화들이 지금보다 더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도 지금 아무래도 멀티플렉스에서도 이런 다양성을 살리기 위해서 뭐 CGV 같은 경우에 무비콜라주, 그리고 무비콜라주와 같이 다양성 영화를 또 보여주는 상영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비콜라주와 같은 시도가 있다라고 하지만 전체 영화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가 채 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조금 더 다양성 영화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선 지금과 같은 시스템은 조금 공정한 경쟁을 막고 아무리 잘 만들어진 영화라도 많은 소비자에게 소비되기 어려운 환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무비콜라주도 있을 거고요. 뭐 아르테 같은 경우도 롯데시네마에 있긴 한데 저는 뭔가 기업 차원에서 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는 충분하지 않나라는 사실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 창출을 기본적으로 하는 목적이고 이미 기업 입장에서도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영화라는 장르적 다양성을 위해서 이미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상으로 무언가 다양성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되기를 원한다면 그건 사실은 관객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영화를 뭔가 예술로서 소비하고 독립영화나 뭐 인디영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굉장히 올려주는 것들이 관객의 역할이고 그러한 것들이 충분하게 마련이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런 영화들을 상영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관객이 어떠한 그 독립 영화나 예술 영화를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 그건 저는 시장 자체가 좀 교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다른 시장이긴 하지만 뭐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 재래시장과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뭐 일요일 같은 경우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쉬게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물론 시장에 대한 어느 일정 정도의 개입이지만 그걸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 산업계에서도 저는 이런 멀티플렉스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더욱더 우리의 영화 산업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일요일 대형마트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대형마트가 부작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규제를 함으로 해서 저는 마찬가지라고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면 마찬가지의 일들이 생길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영관이나 상영관에서 좌석 예매 현황 같은 것들을 보면 우리가 문제시 삼는 뭔가 독점 영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성 매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무비콜라주 이런 데 들어가서 예술 영화나 인디 영화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자리가 거의 차 있지 않은 게 거의 사실은 대부분의 현상이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인디 영화나 예술 영화들이 있다면 그건 관객들의 호응을 받아서 상영관이 늘어납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뭐 원앙 소리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각종 재개봉하는 영화들도 사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을 원한다 이런 움직임이나 흐름 같은 게 일단 충분히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한테 먼저 토론을 진행하면서 이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 3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공통적으로 도출해 보시고 그 기준에 맞게끔 과연 이 멀티플렉스가 도움이 된다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를 한번 조율해 보시는 건 어떨지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화 발전에 필요한 3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꼽자면은 아무래도 첫 번째는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3번째는 굉장히 뭐 근본적인 얘기긴 한데 관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성백 학생과 일치하는 부분 아무래도 관객이란 요소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영화 산업 자체는 전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예술이자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네. 그 3번째는 어떠한 선택권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먼저 관객의 입장에서 멀티플렉스가 더 관객에게 어필할 수 있다, 아니다. 독립영화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소규모 극장이 관객들에게 더 좋다라는 관점으로만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멀티플렉스가 외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어요. 더 편안한 의자, 큰 스크린, 그리고 거기에 복합적인 상업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편할 수 있지만 저는 정말 영화의 관객이라는 정말 좁은 틀에서 살펴보면은 이러한 멀티플렉스가 확대되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영화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관객의 정말 영화를 소비하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저는 멀티플렉스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뭐 좁은 틀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지금처럼 영화를 뭐 여가나 여흥, 오락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관객들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렉스라는 공간 자체가 그 관객들에게 접근성을 굉장히 높여준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독립성이나 아니면 다양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도 관객들의 다수의 관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화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상영관을 차지하고 있는 영화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강민혁 대표님께서 오늘 두 학생들 토론회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백 학생과 하은 학생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내성이 강하고 그리고 개방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토론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설득력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적극성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방성이에요. 즉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한다든지 상대방의 맞은 부분을 그래도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두 분은 사례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간의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공감을 좀 많이 해줬고 본인이 어떠한 질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표정 변화라든지 뭐 말의 그런 톤의 변화라든지 목소리의 속도라든지 뭐 그런 거에 큰 차이 없이 굉장히 침착하게 이야기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서 당연히 합격이라고 이야기를 주고 싶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CJ그룹 공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하반기 공채로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있을 우리 취준생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러게요. 정말 잘하고 있을 게 눈에 보입니다. 네, 저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방송도 공채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준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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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your